네, 반갑습니다. 와인앱 식구 여러분. 정보 전달을 위해서 만든 와인 썰푼 앱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어요. 자, 오늘 시간에는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해 주세요. 그 더글로리 네. 보셨어요? 보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1편을 보다가 잘랐습니다. 근데 거기 와인에 대한 명성명. 얘기 들었어요. 네. 10,000원짜리 와인을 편의점에서 사다가 마셔보고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 와인을 마셔보면 와인 맛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맥을 짚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와인을 모르는 분들도 저가 와인과 고가 와인을 두 개를 두고서 시음을 해보면 고가 와인이 훨씬 맛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들. 그리고 10,000원에서 100만 원이면 그 갭이 굉장히 크겠죠. 그럼 100만 원짜리 와인을 마셔보면은 이게 100만 원짜리 와인의 맛이구나. 이 정도 되면 100만 원짜리구나 라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늘 와인을 좀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 가장 좋은 와인들을 몇 가지를 먹어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앞으로 모임에 나가건 내가 사 먹는 와인에 대해서 이 와인과 견주어서 어느 정도 급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작가가 누구라고? 맥을 잘 짚으시네. 좋은 작가네요. 진짜 그렇게 그런 비교가 나올 만큼 10,000원짜리랑 100만원짜리 다르고요? 우리가 와인 채널인데 나를 답정너로 만들 생각인가요? 분명한 퀄리티의 차이들이 있고 품질의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와 사장님도 10,000원이랑 10만원, 100만원 다 구분하실 수 있나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 있으신가요? 네, 많이 마셔봤잖아요, 저는. 10,000원짜리는 구분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리면 어떡하지, 나? 약간 다른데 거의 반반이에요. 가격대가 높을수록 이런 차도 사실 좋은 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와인은 생산자 빨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생산자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미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생산자가 그 해에는 와인을 잘 못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와인은 가격보다 품질이 못하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좀 비싸고 좋은 와인들은 레이블들이 굉장히 클래식해요. 성이 그려져 있다든가 아니면 정말 글씨만 있고 뒤에가 되게 밋밋한 그림으로 돼 있던가 그리고 이름만 박혀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건 뭐냐면 자신감이죠. 내 와인은 그냥 내 이름 믿고 마시는 와인이야 라는 자신감. 근데 신생 와인이거나 새롭게 뭔가 시도하는 와인들인 경우에는 화려하죠. 벨벳 용지를 쓴다든지 나무 콜크를 활용한 레이블을 만든다든지 병 모양을 좀 다르게 만든다든지 뭔가 독특해 보이게끔 소비자들로 하여금 집게끔 만드는 그런 화려한 레이블들이 많아요. 라벨도 라벨이지만 보통 고급 와인을 만드는 품종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르고뉴는 피노누아 샤르도네를 가장 많이 쓰고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자완의 까쇼보다는 우한 쪽의 메를로 품종이 훨씬 더 고가 와인들이 많거든요. 특정 품종이 고가 와인에 많이 있는 이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품종들은 혀에서 느껴지는 팔렛에서 공백들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혀 중간이 좀 빈다든지 혀 끝이 빈다든지 이런 느낌을 주는데 반해서 피노누아와 메를로는 팔렛의 느낌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느껴지는 혀의 모든 돌기들이 다 와인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르고뉴에서 피노누아만 생산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 다음번 썰푼앱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번에 다 뽑으면 이제 할 게 없잖아, 내가. 반대로 이번에 이거 사지 마라 기준도 있을까요? 있죠. 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조명이 이렇게 계속 와인을 비추고 있고. 근데 레이블이 색깔이 변했다. 그러면 얘는 조명을 상당히 오랜 기간 받은 거거든. 그런 와인도 피해야죠. 여기 콜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콜크가 이렇게 막아져 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세워져 있을 당시에는 와인이 이 콜크에 묻어나지 않겠죠. 이 상태에서 보관이 되면 수분을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르겠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마르다 보면 얘가 수축이 돼요. 그러면 호일로 감싸놨던 부분에 미세한 구멍들이 생기면서 외부에 공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와인이 넘쳐나갈 수도 있죠. 세워서 오래 보관을 해서 이런 조명 같은 것들을 계속 받아서 얘가 마르기 시작하면 와인이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45도 정도 뉘어놓고 보관하는 거예요. 정말 고가 와인 경우에는 셀러에 완전히 뉘어서 보관해 놓는 그런 와인들을 사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품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보관 상태에 그렇죠. 좀 초점이 맞춰지겠네요. 네, 병이 미후 상태에서는 보관만 잘하면 이게 몇십 년이 지나도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비싼 와인이고 누구나 다 봐도 좋은 와인인데 그렇게 보관이 돼 있다. 피하시는 게 좋죠. 그런 고급 와인을 그런 정도의 컨디션으로 관리할 업소라고 하면 그 업소에선 다른 와인도 구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와인을 모르는 거예요. 고가 와인은 더 신중하게 보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샵의 다른 와인들은 보나 마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흔히 초보자분들이 얼결에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와인병에 이것저것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많게는 막 10개까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점수가 90점대 초반에 머무르거나 그 미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만큼을 받아놓고 붙여놨다는 얘기는 이 와인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는 이런 정도 평가를 받고 있어요 라고 해서 붙여놓는 거거든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맛이 없어요.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스티커를 많이 붙여놓는 거예요.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는 와인일수록 저가 와인일 확률이 높고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는 와인일수록 맛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스티커에 현혹되시지 않는 게 좋아요. 뭐 한 개 정도는 붙일 수가 있는데 막 10개 정도 다닥다닥 붙어있다. 그러면 그 와인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10만 원짜리 정도를 이제 사게 되는데 100만 원짜리 정도의 느낌으로 뻥튀기해서 마시는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지금 당장의 방법을 말하는 거죠.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 네,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빈명을 구해서 10만 원짜리 와인을 100만 원짜리 따르신 다음에 드시면 이게 100만 원짜리 와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100만 원짜리 와인을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그 방법밖에 없나요? 없죠. 불가능하잖아요. 네. 진짜 쌀벌벌. 한국에서 출시되는 와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검색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이 와인의 시음 온도와 어떻게 관리를 해서 먹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먼저 보시고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잔이 굉장히 중요해요. 잔은 그 와인의 가치를 한 10배 정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 와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잔을 활용하시면 좀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브랜드를 추천해 주신다면? 얘기해도 되나? 잔 브랜드. 얘기해도 돼? 뒷광고 아니지 설마. 대표적인 게 뭐 리델, 지허, 그다음에 가브리엘, 잘토 이런 제품들이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잘토하고 지허 잔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유는 림이 얇아서요. 그러면 입술에 닿았을 때 느낌 때문에 훨씬 더 맛 있다고 느껴져요. 단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쌉니다.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답을 드리는 형식으로 정보 전달을 드렸는데요. 최소한 이 방송을 보시는 와인의 피코분들은 제가 드린 꿀팁 방식으로 와인을 드시면서 좀 더 전문적이게 와인을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풍성하고 풍부한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댓구알 부탁드려요. 안녕.